저희가 MPG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산점도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빈도수 막대 그래프도 그려봤고, 산점도 여러 가지로 그려봤죠. 그 다음에 셀린더 개수별, 지역별 이런 것도 그려봤고요. 그러면서 또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보를 지역과 실린더 개수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변수가 연비여서 연비가 실린더 개수별로 연비가 어떤 연비의 평균이라든가 혹은 중앙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 연비의 중앙값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려봤고요. 또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같이 표현을 해봤죠. 음, 실린더 개수별 그리고 지역별 그 연비의 중앙값이 어떻게 되는지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경향이 실린더 개수가 작을수록 연비가 좋다라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봤을 때 일본 자동차들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보다 연비가 좋은 편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었고, 그룹 바이 연산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되는 그 값들, 연비의 중앙 값들도 그룹 바이를 통해서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뭐 카테고리 플러스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은 분포를 보는 거죠. 분포를 보는 어떤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보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박스 플롯을 그려보는 거예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그려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그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볼 수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연속형 자료 중에서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자동차 연비, 자동차 배기량, 자동차 무게 요 세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좀 나눠서도 그려봤죠. 지역별로 연비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별로도 박스 플롯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나눠가지고요. 지역별로 그 플롯에 그 컬럼을 나눠서 컬럼을 나눠서 각각의 엑시스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의 실린더 개수별 분포, 그 다음에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의 실린더 개수별 분포 이런 것들을 박스 플롯 혹은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지난 시간 점심시간 직전까지 했었던 내용이고요. 히스토그램 살펴보자라고 했었죠. 네 개의 변수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자라고 했고요.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들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형 자료들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비, 그 다음에 배기량, 무게. 여기서는 가속도는 뺐어요. 가속도는 뺐고, 모델 연도로 한번 해봤어요. 뭐 모델 연도 대신에 가속도를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문제는 이렇게 네 개를 드렸으니까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들의 구간 안에 있는 빈도수를 표현한 막대 그래프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서브 플롯, 그러니까 엑시스를 4개를 만들 거예요. 엑시스를 4개를 만들 때에는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죠. 그래서 피겨와 엑시스를 plt.subplot 이렇게 하셔가지고, 로우의 개수는 2개, 그리고 컬럼의 개수도 2개, 그 다음에 피겨의 사이즈는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보다 조금 길게 이렇게 먼저 만들어 봤고요. 각각 각각의 필요한 히스토그램들을 그려보면 되겠죠.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히스토그램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히스토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주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은 npg. 그 다음에 X축에다가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싶은 변수 이름을 갖다 넣으면 되죠. npg. 이것만 하시면 Y축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돼요. Y축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고 어디에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면 되겠죠. 엑시스 인덱스 0, 0 번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가 연비가 요 정도 사이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어, 연비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그런 모양의 분포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 박스 플롯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죠? 뭐 이쯤이 50%가 들어있는 거, 요쯤이 50%가 들어있을 거고요. 중간값 요 정도 있을 거고, 이쪽에 최소값, 이쪽에 최대값, 네, 뭐 이상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나머지는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같은 코드에서 X축 좌표만 바꿔주면 되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배기량 그리기로 있고요. 배기량은 옆에 컬럼에다가 그럼 요 옆에 배기량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무게 부분을 보면 히스토 플롯 음, 데이터는 mpg 수축은 weight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엑시스 중에서 인덱스 1번, 인덱스 0번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그려지죠. 여기에 그려지고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모델 2열을 보기로 했죠. 모델 2열 여기는 인덱스가 1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연도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있고요. 뭐 30대에서 40대 정도까지 뭐 그런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주로 왼쪽으로 치우친 그래프들이네요. 그죠? 어, 배기량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래프고 무게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연비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이런 분포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히스토그램은 뭐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보자라고 했었던 게 페어 플롯이죠.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꺼번에 전부 다 그려보자라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리시게 되면 SNS, 페어 플롯,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만 주시면 되죠. mpg 하면서 데이터 프레임만 주시고 plt.show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1초도 안 걸려서 그래프를 그려주지만 얘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변수가 좀 많죠. 네,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려야 될 그래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네. 여기 Y축이 MPG에 대해서요. Y축 MPG에 대해서 여기가 아마 실린더 개수일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녀석들은 요거 아마 실린더 개수일 거예요. 실린더 개수가 3개, 4개, 5개, 6개, 8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배기량이었던 것 같고요. 요거 두 개는 조금 헷갈리는데 하나가 무게일 거고요. 하나는 가속도가 이게 가속도죠. 하나는 마력일 거예요. 하나는 그 자동차의 힘, 홀스파워, 마력일 거고 다른 하나는 아마 무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그 가속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모델 생산 연도일 거예요. 생산 연도. 그래서 숫자형 데이터들 간에 여기서 문자열 데이터들은 빠져 있죠. 문자열 데이터들은 빠져 있고 숫자 타입 데이터들의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각선 부분에는 어, X축의 좌표도 MPG, Y축의 좌표도 MPG.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축의 좌표도 실린더, Y축의 좌표도 실린더. 이런 경우는 무엇을 그려주냐면 히스토그램을 그려준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따로따로 그렸던 것들이 있었죠. 산점도를 요렇게 네 개를 한꺼번에 산점도를 그렸던 거 있었죠. 요거 네 개만. 그죠? 연비와 배기량, 연비와 음, 마력, 연비와 무게, 연비와 가속도 이렇게 그렸던 거 그거를 페어 플러스로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색깔을 입힐 수도 있을 거예요. 생산된 지역이 카테고리 변수로 볼 수가 있으니까 페어 플러스를 그리실 때 데이터 프레임 mpg라고 주고요. mpg라고 주고 그 다음에 휴 색깔을 생산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를 하게끔 페어 플러스를 그려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음, 똑같은 산점도가 그려지는데 산점도의 색깔이 세 가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그 다음에 초록 색깔 이렇게 나오죠. 위쪽만 보시면 여기 실린더, 그 다음에 여기가 배기량, 여기가 마력, 여기가 무게, 그리고 여기가 가속도, 마지막에 생산 연도일 거고요.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고 히스토그램 대신에 히스토그램 덴서티가 그려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하는 그 덴서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 정도는 뭐 변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한꺼번에 그리셔도 뭐 그렇게 많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죠. 한 10초 정도면 그래프를 다 그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요렇게만 관심이 있다. 아니면 요렇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변수들을 몇 개만 선택해서 그릴 수도 있겠죠. 연비와 실린더 개수는 제외하고 연비, 배기량, 그 다음에 마력, 그리고 무게, 그리고 가속도까지 아니면 가속도는 뺄 수도 있겠고요. 뭐 요렇게 우리가 몇 가지만 선택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전체를 다 그린 거고요. 전체를 다 그린 거고 페어 플러스를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터에 npg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오리진으로 할게요. 자동차 생산 지역 오리진으로 하고요. 파라미터 이름 중에서 바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즈. 여기다가 npg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스먼트죠.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홀스파워죠. 홀스파워. 그 다음에 웨이트. 이렇게 해서 그려볼까요? PLT.show. 아까보다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시간이 조금 빠를 거고요. 그다음 그래프 개수도 훨씬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변수, 이제 바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이 베리어블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리어블들. 그래서 그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 이름들만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그리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줄이셔도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이런 컬럼들만 갖는 녀석으로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마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바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이런 변수들만 사용해서 페어 플롯을 그리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페어 플롯에서 그려야 될 그 그래프의 종류들이 너무 많아져요. 네, 그런 경우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몇 가지 변수들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페어 플롯을 그려보시고 부족하면 따로 페어 플롯을 또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변수를 한두 가지씩 더 추가를 해서 페어 플롯을 그려보시면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도 좀 짧아지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변수들만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런 식으로 파악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 여러 가지 통계값들을 찾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면서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데이터가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CSV 파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엑셀과 같은 파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파일 종류들이 있을 때, 판다스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어, 읽고 해석할 수가,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지, 이런 과정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정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거를 파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분석을 시작하겠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수집했다고 치고, 그게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 혹은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바뀔 거에서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번까지 만들었었죠.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구글 콜앱에서 콜앱 새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파일 이름은 DA 7번이라고 할게요. 7번 rea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 저희가 다룰 내용은 파일에서 파일을 파일을 읽어서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파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텍스트 파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CSV 파일이 있을 수 있고 CSV는 콤마 separated values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은 TSV라고 부르는 녀석도 있어요. 탭 separated values. 그러니까 값들이 콤마로 구분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값들이 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어떤 특수 기호들을 이용해서 값들이 분류가 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다 전부 다 같은 파일들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엑셀 파일이 확장자가 두 가지 확장자가 있죠. 과거에 XLS가 있고
좀 오래된 포맷이긴 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엑셀들은 전부 다 XLS, X가 붙어 있죠. 네,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파일 형식들을 읽고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까요? 연결. 그러면 일단 정리가 되어져 있는 파일들이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져 있는 파일들이 있어야 되고, 일단 임포트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어, 네. 판다스 하나만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판다스 as pd. 그래서 얘만 먼저 임포트를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에는 판다스만 있어도 돼요. 우리가 시각화나 이런 거 할 거 아니라면. 우리가 파일들을 읽기 위해서, 콜앱에서 파일들을 읽기 위해서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콜앱에다가 직접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콜앱에다가 직접 업로드를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 여기 폴더 모양 있죠. 이 폴더 모양 하시면 여기 그 콜앱 폴더 구조를 이렇게 보여줘요. 콜앱의 폴더 구조를 보여주고 여기다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직접. 여기 업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콜앱에다가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근데 그 방법은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콜앱 접속을 끊었을 때 연결이 해제가 됐을 때 그리고 런타임이 삭제가 되고 나면 우리가 업로드했던 파일도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갖다 놓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갖다 놓고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하신 다음에 거기 있는 파일을 읽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음.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직접 지우지 않으면 계속 남아 있겠죠.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GitHub에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들을 직접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GitHub 저장소가 퍼블릭으로 공개만 되어져 있으면은요, GitHub 저장소가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 GitHub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일들을 직접 바로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실 때 팀원들 간에 데이터 정리한 파일을 공유할 거잖아요. 팀원들 간에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실 텐데 공유하시는 방법이 기-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GitHub에 계정을 만드셔서 GitHub로 공유를 하시면 누구나 자기 계정의 콜앱에서 읽어 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GitHub에 있는 거를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itHub에 저장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일들을 읽어오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GitHub는, 어떤 GitHub를 이용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GitHub 웨스 맥키니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사람이 판다스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음, 판다스 라이브러를 제일 처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판다스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예제들을 GitHub에다 전부 다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파이 데이터 북이에요. 파이 데이터 북.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요 파이 데이터 북이라고 하는 GitHub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GitHub 주소를 보시면 github.com wesm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wesm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파이 데이터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폴더 중에 데이터셋츠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 여기 있는 것도 가지고 여기서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example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examples가 좀 간단한 데이터셋이요. 간단한 데이터셋이어서 여기 examples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제들이 CSV, 엑셀, CSV, 텍스트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간단해요. 여기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파일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EX1번 CSV를 한번 열어볼게요. EX1번 CSV 이렇게 테이블처럼 보이죠. A, B, C, D, 메시지 이게 컬럼 이름이고요. 컬럼 이름이고 그 다음에 값들은 1, 2, 3, 4, 뭐 헬로우, 5, 6, 7, 8, 월드, 90, 11, 12, 푸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죠? 여기에 로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볼까요? 로. 버튼 중에 로라고 하는 버튼 보이세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 실제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텍스트 파일의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총 4개의 라인이 있는 파일이에요. 총 4개의 라인이 있는 텍스트 파일이고요. 값들과 값들이 뭘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CSV 파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가셨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그 GitHub 주소를 복사하실 때 여기에 주소를 복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주소를 복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 상태로 여기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거는 CSV 파일의 주소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웹페이지의 주소예요.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뭐 위쪽에 클릭할 수 있는 링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검색 입력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폴더 구조처럼 생겨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요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페이지의 주소가 여기 있는 페이지의 주소예요. 이거는 CSV 파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CSV 파일이 아니고 실제 CSV 파일은 여기 row라고 하는 거를 클릭했을 때 얘가 CSV 파일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소를 복사하실 때 이 주소를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 주소를. 자, 여기 있는 주소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itHub에다가 CSV 파일을 업로드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팀원이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거를 열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GitHub의 주소를 뭘로 복사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주소로 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주소줄을 클릭을 하시고요. 주소줄을 클릭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하고 복사를 하세요.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콜앱으로 오셔서 EX1번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세요. 문자열 변수를 만드시고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게 CSV 파일의 주소입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다 중간에다가 제목 하나 넣을게요.
변수 이름 만드셨죠? 그러면은 Shift Enter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수 이름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GitHub에 있는 GitHub에 저장된 CSV 파일 경로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는요. 예제 1번 DF라고 할까요? 예제 1번 DF. 판다스에서 쉬워요. read, read로 시작하는 함수 찾으시면 돼요. read로 시작하는 함수. CSV 파일 읽을 거죠. 그러면 read CSV 하시면 돼요. read CSV. 여기에다가 파일 경로 딱 주시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그리고 출력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read CSV 파일의 기본 동작입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판다스 모듈이 가지고 있는 read CSV 함수의 기본 동작인데 파일의 경로만 주게 되면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그 파일의 첫 번째 줄을 컬럼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일의 첫 번째 줄을 컬럼 이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행이 몇 개, 행이 세 개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까 실제 내용 보여드렸죠? 이게 실제 내용이었잖아요. 첫 번째 줄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두 번째 줄부터가 실제 데이터.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에요. 행 인덱스가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모양이죠. A, B, C, D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컬럼 이름이고요. 컬럼 이름이고 행 인덱스는 0번, 1번, 2번 실제 데이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인포 한번 볼까요? EX1번 데이터 프레임 점 인포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행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행 3개 가지고 있죠. 인덱스는 0번부터 2번까지 0, 1, 2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컬럼은 컬럼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컬럼의 이름이 A, B, C, D 그리고 Messages. 그리고 보시면은요. 보시면 정수들은 정수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에는 오브젝트라고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read CSV가 얼마나 편리한 메서드냐 하면 그 CSV 안에 있는 값들을 보고서 그 값들이 int인지 문자열인지 알아서 변환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1, 2, 3, 4라고 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얘네들은 전부 다 int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hello, world, who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문자열로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CSV 파일 직접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번호 있었고 반 있었고 그 다음에 세 과목 점수 있었던 거 있었죠. 근데 그 세 과목 점수들을 인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었어야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웬만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직접 지정하지 않아도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들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들을 알아서 맞춰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아마 그 파이썬 문법 공부하면서 우리가 직접 파일을 리드하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함수 한 줄이면 그런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나중에 판다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게 그거예요. 네, 그거.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CSV 파일의 첫 번째 행부터 어, 행부터 데이터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컬럼 이름이 파일에 없는 경우는 컬럼 이름이 컬럼 이름이 파일에 명 파일에 없는 경우예요. 자, 이거는 그 어떤 파일에서 할 거냐면 우리 요 GitHub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파이레이터북 examples 요거는 그 탭 닫지 않고 가져 있으시고요. EX2번 CSV가 있을 거예요. EX2번 CSV. EX2번 CSV를 보시면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행이 3개밖에 없어요. 행이 3개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우로 보시면은요. 어, 로우로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줄을 컬럼 이름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실제 데이터는 두 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를 우리가 데이터로 생각하면 데이터가 세 줄인 거예요. 그죠? 행이 세 개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컬럼 이름들이 없는 CSV 파일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 파일을 그냥 읽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주소를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복사하시고요. 음, 자, 이번에는 EX2번 패스라고 할게요. 아까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EX2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바로 직전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판다스 점 read CSV 이렇게 하시고 EX2번 패스를 그냥 줘볼게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EX2번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첫 번째 줄이, 첫 번째 줄이 데이터, 데이터여야 되는데, 데이터가 아니라 뭘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컬럼 이름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행은 0번, 1번 두 개의 행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게 컬럼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2, 1, 2, 3, 4 헬로우가 이게 컬럼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read CSV 함수의 기본 동작은 그 파일의 첫 번째 줄을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기본 동작이에요. 이게 기본 동작이고 두 번째는 컬럼 이름이 아닌 경우잖아요. 그죠? 컬럼 이름이 아닌 경우는 만들어 주세요. 뭘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파라미터 중에 read CSV 파일 중에 names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names.
여기에다가 컬럼이 총 5개가 있어야 되죠. 총 5개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할까요? 뭐 컬럼 1번, 뭐, 뭐 대문자나 소문자는 한 가지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컬럼 1번, 컬럼 2번, 그다음에 컬럼 3번, 컬럼 4번, 그다음에 컬럼 5번 이렇게 할까요? 5개니까. 5개니까. 리스트 만든 거예요, 리스트. 문자열 5개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read CSV 다시 하시고요. 다시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출력해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만들어준 이름들이 컬럼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실제로 CSV 파일 안에 있던 내용들은 첫 번째 줄부터가 전부 다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 네, 되셨습니까? 음. 여기도 인포 한번 볼까요? EX 2번,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점 info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행은 3개, 그죠? 0, 1, 2, 행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은 5개가 있고 컬럼 이름이 이게 네임스 파라미터예요. 요거 파라미터 이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임스 파라미터가 우리가 만든 대로 컬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CSV 파일의 첫 번째 행부터가 데이터인 경우에는 네임스 파라미터를 써서 우리가 직접 컬럼 이름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 행부터가 자동으로 그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파일들이 되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CSV 파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CSV 파일 안에다가 컬럼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CSV 파일 안에 컬럼 이름이 있는 경우는 그냥 read CSV만 호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파라미터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써서 우리가 컬럼 이름을 지정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names 파라미터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방식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냐면 read CSV 함수 함수의 names 파라미터는 names 파라미터는요. 어, 데이터 프레임의 파라미터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설정할 때 사용하면 돼요. 이 컬럼 이름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그 CSV 파일에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CSV 파일에 컬럼 이름이 있지만 컬럼 이름을 재지정할 때, 새로 만들어줄 때, 재지정할 때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바로 위에서 했었던 거예요. CSV 파일에 컬럼 이름이 없으니까 네임즈를 줘가지고 쓰는 경우고요. 쓰는 경우고. 우리 아까 EX1번 같은 경우에는 컬럼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EX1번 만들어진 거 볼게요. EX1번 만들어진 거 보면 ABCD 메시지라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컬럼 이름들이. 음. 그리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값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컬럼 이름이 A, B, C, D라고만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A가 어떤 이름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거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이 컬럼 이름을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재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EX1번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 읽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read CSV 이렇게 한다 그랬죠. read CSV. 그죠? 여기다 파일 패스를 주시면 된다 그랬죠. EX 1번 패스라고 주셔야 돼요. 요게 그 경로죠. 경로. 패스가 경로죠. 아까 네임즈가 있었죠. 네임즈에다가 리스트 줄게요. 1, 2, 3, A, B, C, D 대신에, A, B, C, D 대신에 이렇게 해볼게요. 뭐, 코리안, 잉글리쉬, 매스, 사이언스,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메시지 그대로 둘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1번 점 데이터 프레임을 딱 볼게요. 원하는 형식이 됐는지. 이게 원하는 값일까요?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아니에요. 왜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닐까요? 우리 얘가 데이터예요. 그죠? 얘가 데이터고 사실 그 위쪽에 있는 거는 컬럼 이름이었지. 얘는 컬럼 이름이었지. 우리가 데이터로 사용할 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냥 이렇게만 네임스 파라미터만 주는 경우는요. 이 파일에 컬럼 이름이 없다. 첫 번째 줄부터 다 데이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가 데이터가 돼버려요. 인포 한번 볼까요? EX1번 점 1번 데이터 프레임 점 인포 볼게요. 데이터 타입이 전부 뭐예요? 숫자인 게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면 컬럼은 같은 컬럼에는 같은 데이터 타입만 들어가야 되죠.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아니면 문자면 문자요. 이렇게 같은 타입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근데 A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절대로 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나머지도 무슨 취급해야 될까요? 숫자 1이 아니라 문자열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부 다 문자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주셔야 돼요. 네임스 파라미터와 함께, 네임스 파라미터와 함께 한 가지를 더 주셔야 되는데, 헤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헤더. 여기다 0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세요. with CSV 다시 실행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보시면 그리고 인포도 다시 보시면 이게 원하는 형식일 겁니다. A, B, C, D라고 하는 컬럼 이름들 대신에 Korean, English, Math, Science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라고 컬럼 이름이 들어가 있고 실제 데이터는 1번 행부터. 이 헤더 다음에 숫자 있죠. 이 숫자가 뭐냐면 0번. 그러니까 0번, 인덱스 0번 행이란 뜻이에요. 인덱스 0번 행은 헤더다.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 데이터가 아니라 헤더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헤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컬럼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재설정하실 때에는 이름만 주시면 안 되고요. 이름만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헤더도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제거해라 이런 뜻이에요. 파일에서 첫 번째 라인은 제거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네,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